유형 1번 마지막 문제를 보면요. 터프가 하나밖에 없거든? 이건 그냥 우리가 문제 다시 보자. 사실 빈칸 볼 필요도 없는 거지, 이런 거는. 2468, 24568이네, 이 새끼가. 24568 중 임의로 서로 다른 세수를 동시에 택할 때 중국 허용 안 하네요. 세수의 곱이 n의 배수일 확률을 fn이라고 하자. 이런 거 잘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F457 구해라라고 하면 F4는 세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될 확률인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수분했을 때 2가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된다? 2개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짝수가 4나 8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2, 6, 2개가 포함되는 거 이런 느낌들일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항상 짝수가 2개 이상 포함되므로라고 했네요. 왜냐면 이제 서로 다른 3개를 고르는 건데 최대한 2를 안 뽑아야지 하고 뽑아보면 5 하면은 2가 아예 안 들어가 있죠? 2 또는 6을 뽑으면 2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5, 2, 6 이렇게 뽑아도 2가 소인수로 몇 개나 들어가 있어? 2개.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적어도 2개는 포함이 되니까 무조건 4의 배수는 되는 거야. 3개를 고르면. 그러면 어떻게 뽑든 항상 된다. 그래서 5C 3분의 5C 4 하면서 가는 1이 되겠죠.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수의 곱이 5의 배수이려면 이거 설명이 다 나와있네. 너네가 잘 해보세요. 이해만 잘 하시면 되고요.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유형 2번 마지막은 터프는 아닌데요. 기호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따라하세요. 곱사건의 확률. 여기 있는 이제 곱사건의 확률, 교집합이라고 하죠. 이 곱사건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쓰면 되고요. 그게 뭔데요? 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단원의 내용인 거죠. 근데 이제 따라하세요. 합사건의 확률.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 다루는 방법 하면 따라하세요. 확률의 덧셈 정리. 네, 확률의 덧셈 정리는 포함배제 원리에서 나온 거야. PA, PB를 더하고 PA 교비를 빼고 이게 덧셈 정리인 거죠. 그래서 식으로 뭔가 계산하려고 한다? 일단 포함배제 해가지고 덧셈 정리해가지고 식을 나열을 해보면 돼요. 이거 너네가 풀어주면 되겠죠? 보통 이런 건 나는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냐면요. 미지수로 PA에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놓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얘는 독립 쪽은 아직 안 나와서. 자, 그러면 나열이는 눈으로만 보고 가자. 분자 덧셈 정리하면 PA, PB 마이너스 P A 곱이 나누기 P A 곱이. 이렇게 따로 보면은 PA랑 PA 곱의 관계식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만 이항시켜서 넘겨. 아니네, 반대네.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 얘는 몇이다 라고 바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2분의 3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친구 보면은 PB랑 PA급이 얘랑 얘의 관계인 거죠. 그러면 PA급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겨주면 얘는 2분의 5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더하면 몇이에요? 1 빼기 1 해서 그냥 계산 쓱싹 해서 우리가 덧셈 정리 표현해주면 되고요. 이제 조건부 확률 단원 가면 이게 곱셈 정리까지 포함이 되고 독립 종속하면 우리가 A 곱이를 P, P 진짜 곱하기로 쓸 수 있다까지 이 유형에 다 같은 유형인 거야. 확률 단원 전반에 다 걸쳐서 나오는 그런 유형이니까 기호로 나타내는 게 익숙해야겠죠. 익숙하고 슥싹 실수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유형 마지막 문제를 보면요. 자, 이것도 우리가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것도 익숙해야 돼. 왜냐면 사건 자체가 집합으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으로 정의됐으니까 이 사건들을 다루는 건 다 집합을 다루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익숙해야 되고요. 너무 쉬운데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좀 헷갈린다? 그럼 무조건 벤다이어그램 그리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될 거고요. 네, 니네가 하고. 자, 이거 알면 되겠죠? 배반 사건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 곱사건이 공사건. 서로소. 네, 이게 다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반 사건을 말하는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표현들이에요. 배반 사건이란 건 겹치는 게 없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거 알 수 있으면 되고요. 야, 그럼 봐봐. 야, A 여랑 B가 겹치는 게 없대. 이런 느낌인 거거든.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A 여. 아니,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겹치는 게 없다. 그러면 이 바깥쪽이 의미하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A 여의 바깥쪽이면 뭐 말하는 거야? A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B. 그럼 다시 한 번 더 그리면 돼요. 아, 이 소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수학하 내용이에요, 집합.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너네가 똑같이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쓰면 그냥 바로 판단이 되고요. 너네가 하시고요. 자, 굳이 필기할 건 없어. 필기할 게 있으면 내가 필기 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 유형 터프가 두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해가 하시고요. 자, 보자. 576 같은 경우가 예전 교육과정 문제야, 원래. 근데 치역이 B다. 치역 원소가 1, 2, 3이다. 이렇게 치역 원소에 대한 제한이 걸리는 건 원래 예전 교육과정에 집합의 분할 문제였어. 근데 원소가 3개짜리일 때까지는 지금 교육과정상 할만하다. 옛날에 4개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 근데 그럼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풀기가 너무 힘들어서 3개까지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오랜만에 보면 기억날 거야. 자, 1, 2, 3, 4, 1, 2, 3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그때 FPD 2 이상이거나 또는 이거죠. 치역이 B다 이렇게 된 거지. FPD 2 이상이다를 내가 사건 A로 사건 설정하는 거 연습하면 좋거든요. 아, AB가 나와 있는 사건 X, 사건 Y 이렇게 설정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 다음 조건은 이제 X, 합, Y 이게 다음 조건을 간단히 나타낸 거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구하라가 되는 거고 따라하세요. 합사건의 확률. 그럼 확률에 무슨 정리라고 말해주면 될까요? 더 셈 정리라고 바로 나와야 돼. 뭐라고요? 더 셈 정리. 자, 그러면 px, py, px교 y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px는 그냥 따라하세요. f1이 이상 되는 거니까요. f1이 이상 하면은 6건을 보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요? 이상이니까 6건은 f1이 몇인 경우? 1인 경우 이게 6건이 되겠죠? 얘네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3가지 27가지.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았더니 얘가 4의 상승분의 3의 상승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y 구해라 그러면 py는 치역이 b가 되는 거니까 이제 얘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py 같은 경우 치역이 b가 되는 경우니까요. 그럼 아무렇게나 골라 라고 했을 때 전체 경우의 수 4의 상승분의 ns분의 na로 풀 건데 ns분의 ny가 되겠죠. ns분의 ny는 일단 치역이 아무렇게나 골라봐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4의 상승 마이너스 해주고 1 마이너스 해도 되고요. 치역 원소가 1개가 되거나 치역 원소가 2개가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 경우에서 했던 내용 똑같은 거야. 이 분자만 분명히 경우에서 나눠서 했던 거 그대로예요. 자, 그럼 치역 원소 하나가 되는 경우는 전부 다 1로 몰려오거나 2로 몰려오거나 3으로 몰려가. 그러니까 치역 원소를 정하고 31 그때 대응 한 가지씩 이렇게. 그 다음에 치역 원소가 2개가 되는 경우도 빼야겠죠? 치역 원소를 정하고 그때 대응의 개수인데 그러면 치역 원소가 1, 2가 됐을 때는 2의 4승이 되는데요. 기억나죠? 그때 분명히 2개 하기로 하고 지금 세고 있는데 한쪽으로 다 몰려가서 치역 원소 2개 세기로 했는데 하나가 되는 건 또 생기니까 여기서 빼줘야지. 2개 될 때만 찾고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몇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경우에서 문제예요. 네. 이렇게. 자, 이 친구가 좀 골치가 아픈데 얘는요 x교 y니까요.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f1은 2 이상이거나 니까 f1이 2가 될 때 치역 원소가 3개 되는 경우, f1이 3이 될 때 치역 원소가 3개가 되는 경우. 이게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뭘 하는 게 좀 더 좋냐면 y는 할만한데 저 x교 y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음모론 법칙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x, y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x 합 y 이거를 구하는 건데 지금 누구를 구하기가 힘드냐면 x를 구하기가 힘들다. x를 구하기가
힘들다. 그럼 x 바깥쪽은 구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인 거거든? x 바깥쪽은 그냥 1로 고정해놓고 보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그냥 구하려면 구하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계속 밀어붙이면 나와. 근데 이것도 한번 봐봐. 자, 내가 이 파란 부분은 구하기 쉽고 여기가 지금 얘 바깥쪽은 구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요 전체 얘를 지금 내가 구하는 거니까 얘를 구하는 거니까 내가 이 바깥쪽을 요 x, y 모두의 바깥에 있는 그 바깥 부분을 구한다면 그러면 1 마이너스 그 바깥 부분 하면 여기 합집합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 파란 부분, 색칠한 부분 보이죠? 저기에서 이 부분, x 바깥쪽을 구하기 편하니까 이거를 구해버리면 좀 더 편하긴 하거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파란 부분에서 빨간 부분을 빼면 x, y의 바깥쪽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바깥 부분 하면 이제 x, y 합집합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럼 빨간 부분만 구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 파란 부분, 파란색 빗금친 부분은 얘 1로 고정하고 나머지 자유롭게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얘 1 마이너스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 틀렸네. 1 마이너스 아니네. 이렇게 써야죠. 1 마이너스. 왜 지금 이거 F1이 1일 때를 구하는 거잖아. x는 2 이상일 때니까 1 마이너스 이렇게 써. 이거 틀릴 뻔했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자, 빨간색 부분을 보면은 얘는 x, 여, 교, y 부분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볼까? 의미를 보면 얘의 의미는 1이 1로 고정된 상태에서 시험 원소 3개 이렇게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 2, 3, 4, 1, 2, 3에서 고정시켜 놓고 얘네들이 고를 때 치어 원소가 3개가 되는 경우를 골라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난 이렇게 할 것 같아. 아무래도 막 골라봐 하면은 막 고르면 얘가 3가지씩은 3의 3승에서 치어 원소가 하나가 되는 경우 존재하죠. 전부 다 1로 몰려가면 치어 원소 하나 되는 거죠. 1 이렇게. 아까 여기 37 곱하기 1인데 여기 1이 이미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소가 2개가 되는 거는 1, 2가 치역이 되거나 1, 3 치역되는 거. 1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1, 2가 되는 경우와 1, 3 되는 경우 따로따로 해서 빼면 되겠죠. 근데 1, 2일 때나 1, 3일 때나 대응 개수 똑같을 것 같으니까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더 골라서 치역 원소 2개로 세팅을 해주고 3씨 2 할 필요 없이 1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더 고르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곱하기 2하고 예를 들면 1, 2 이렇게 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아무렇게나 막 골라면 여기가 2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근데 1로 다 몰려가면 안 되죠? 근데 얘네 셋이 2로 다 몰려가도 1이 1을 골라주기 때문에 괜찮아. 빼기 1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구하고 나누기 2하고 전체 경우에 쓰니까 3의 4승 이렇게 해주면 이게 지금 쟤를 구하는 거야. 빨간색으로. 요거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하게 된 거냐면 이렇게 덧셈 정리로 풀 수도 있고 기본 꼴이죠. 지금 얘를 두 번 솔루션 2는 지금 뭐란 거냐면 p x 합 y를 ns 마이너스 p 1 마이너스 p 하고 x 여 교 y요 드모르간 법칙으로 뒤집은다는 6번의 확률을 쓴 거야. 6번 포함 배제할 때 자주 보던 꼴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한 번 더 쪼개서 1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쓴 거냐면은 P하고 X요. 이건 구하기 개편하거든. 파란색 밑금친 부분이 이거야. 예, 색깔로 표현해줄게요. 이거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빨간 부분 P하고 X, 여, 교, Y 이걸 뺀 거야.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PX는 너무 쉽죠? X는 요거 그냥 이게 PX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얘를 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쉬운 문제는 기본꼴로 다 풀리는데 킬러급 문제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 어느 부분을 구하기가 편한지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기 쉬운 부분을 찾아서 걔네들을 더하고 빼서 원하는 부분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
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교여는 2 또는 3일 때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솔루션 1, 솔루션 2인데 솔루션 1도 이거 한 번에는 못 구해요. 한 번에 못 구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느은해가지고 얘는 지워도 되겠지 얘들아? 이해되죠? 경우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시험 원소계수 제한된 거 우리 했었잖아. 얘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px 플러스 py 마이너스 한다면 얘를 한 번에 못 구해. 왜냐면 지금 x를 보면은 f1이 2 이상이 2일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는 거잖아.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p하고 f1이 2일 때 교 y 또는 더하기 배만 사건이니까 포함 베이시스 풀시면 더하기가 되겠죠. p하고 f1이 3이 되고 y 이렇게 구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구해요. 케이스 나눠가지고 그때 얘나 어차피 수용도 구조가 똑같을 거라서 2 곱하기 해버려도 괜찮고 보인다면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너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게 쉬운 문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얘만 되거나 얘만 되거나로 제약을 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네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너희가요 사건 설정하는 거 한번 써보시고요. 각각을 그런 다음에 솔루션 1 나머지 뒤쪽 계산 니네가 하시고 솔루션 2 솔루션 1, 2 한번 벤 다이어그램도 이거 그려보자.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뭐 더 너네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요 정도 깊이까지만 공부하면 수능 다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확률, 경우의 수, 단어에서 제일 깊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너네가 할 수 있으면 되고요. 필기를 해보고 뒤쪽 계산은 잔계산이니까 니네가 하세요. 시역 원소 개수 제한된 거 아까 보여줬으니까 좀 신경 써서 잘 하시고요. 사건 설정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돼. 아마 자이 1등급이나 마플 1등급 가면 이런 상황이 자주 생길 거야. 무조건은 아니지만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 풀 때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진짜 킬러급 문제 풀 때 너네가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이 풀 수 있겠죠? x와 y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배반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곱사건 확률을 빼줘야 되는데 곱사건 확률 구하는 게 좀 힘들어서 버거워서 직접 구해도 되고요. 저렇게 구해도 되고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라 둘 다 할만해. 근데 까다로운 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막혀버리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거 한 30분은 걸릴 것 같은데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시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럼 바로 던지고 다른 방법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유형들을 보면요. 터프가 3개가 있는데요. 자, 이건 말로만, 585는 말로만 할게. 자, 주머니 속에 1부터 6까지의 수가 적혀있는 구질 2개씩 12개가 들어있는데요.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구슬 적혀있는 가장 큰 수가 4 또는 5일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일단 우리가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확률이니까 우리가 NS분의 NA 수학적 확률 쓸 거잖아. 그쵸? 수학적 확률을 쓸 거면 NS분의 NA를 푸는데 호진아 이거 NS를 몇으로 계산하는데 12C 너 그러면 그래 12C로 놓을 거야. 야 여기서 가장 큰 수가 4가 되거나 또는 가장 큰 수가 5가 되는 거야. 가장 큰 수가 4가 되는 사건, 가장 큰 수가 5가 되는 사건 또는이니까 합사건이야. 그럼 포함배제 원리야. 겹치는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배반 사건이 그냥 더하기 하면 돼. 자 그러면 따로따로 구하면 될 거예요. 서연아 가장 큰 수가 5가 될 확률을 어떻게 구할래?
어떻게 구할까요? 오물 하나 뽑고 5보다 거나 같은 공 네, 그거 어떻게 구할까요? 다섯 가지? 왜 다섯 가지죠? 5보다 작은 수가 같은 그렇지. 5, 1, 5, 2, 5, 3, 5, 4, 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틀리는 거야. 자, 이럴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이 부분이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풀시 그럼 안 될 것 같으면 안 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애가 잘 없어요. 세방아, 왜 안 될까? 너희도 한번 설명해보세요. 힘들면 앉아. 힘들어서 왜 서 있어? 졸려서 참 잘 못 잤어. 한번 너희 생각해보세요. 왜 지금 잘못했을까요? 분자가 잘못됐거든? 5가 아니에요. 세영아, 왜 5가 아닌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설명할 수 없잖아? 왜 틀렸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없잖아? 그러면 너네도 언젠간 이 실수를 하게 될 거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왜 안 될까요? 왜 5가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네, 민규야 왜 안 될까? 확률. 근원사건 확률? 그러니까 처음 표기에 다 똑같아야 되는데 5가 2개 있으니까 네. 다 다른 걸로 보고 어? 처음 뽑는 걸 5 뽑을 때 이C일로. 그렇죠.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 분명히 호진이가 전체 경우의 수 따라하세요.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표본 공간이 뭐였냐면 따라하세요. 모든 결과를 원소로 하는 집합. 근데 그 원소의 개수를 12C2로 셌다는 얘기는 12C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 따라서 서로 다른 12개 중 그럼 이미 호진이는 1, 1, 2, 2 이 똑같은 숫자를 어떻게 보겠다고 선언한 거랑 똑같은 거야? 다르게 본 거야. 다르게 본 거라서 예를 들면 표본 공간에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는 상태였냐면요 1A, 1B라고 할게요. 1A 뽑고 1B 이렇게 뽑은 순서상 하나 결과 이 하나의 원소인 거야. 그리고 1A, 2A 이것도 있고요. 1A, 2B 땡땡땡 얘네들이 지금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따라서 NS분의 NA 그러면 그 A라는 집합도 사건도 따라하세요. 사건의 정의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S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분자에 있는 그 NA도 1, 2 얘네들 전부 다 어떤 애들로 보고 골라야 되는 거야? 다르게 봐야 되는 거야? 이 중에 일부분을 원소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1 다른 1로 봐야 되고 2, 3, 4, 5 전부 다 다른 숫자들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처음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설명해. 너네 이걸 알아야 이런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호진이가 NS분의 N하고 라지 M이라고 둘게 가장 큰 수. 라지 M은 지금 뭐 5 네, 더하기 NS분의 N하고 라지 M은 3 따로따로 해서 더하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NS를 호진이가 12C2로 볼래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12C로 안 볼 수도 있거든 사실. 안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따라서 같은 것을 같게 본다. 그럼 예를 들면 1A, 2A랑 1B, 2A랑 1A, 2B랑 뭐 1B, 2B랑 얘네들 다 몇 개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한 개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제 원소가 몇 개가 되냐면요 1, 1, 1, 2, 1, 3, 1, 5 그 다음에 2, 3 2도 있네요 2, 2, 3, 2, 5 그 다음 3, 3, 3, 5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원소개수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나요? 네, 돼요. 근데 이거는 ns분의 a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봐봐 1, 1이랑 1, 2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면 이때 ns분의 n에서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써도 돼. 근데 달라요. 무조건 달라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보면 1, 1은 1A, 1B 두 개 뽑았을 때만 1, 1이 나올 수가 있는데 1, 2는 이 4배는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야. 4배나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얘는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가 않아요.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보다는 이렇게 표본 공간을 설정해줘야 너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NS가 12C이다. 얘도 다른 5를 뽑는 걸로 가정을 해야 돼. 나라면 그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세배가 5다? 5 두 개 뽑았을 때랑 5 하나 뽑았을 때 따로따로 해서 더 할 것 같거든. 5 두 개 뽑는 경우 얘들아 몇 가지겠니?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5A, 5B 이거밖에 없잖아요. 5를 하나 뽑는 거는 이씨 5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고 5보다 작은 남은 몇 개? 8개 중 하나. 이렇게 계산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5가 2개일 때 5가 하나일 때 해서 얘가 이제 분자가 되는 거죠. 이거 조심을 해야 돼. 호장이 이해되니? 12C로 둔 게 이거 생각 못하고 12C로 둔 거예요? 아니면 생각하고 12C로 둔 거야? 그냥 했어요? 아, 생각했어요? 아, 네,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근원 사건이 기대된 정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되게 애매하게 답이 조금 다르게 나와서 답이 있으면 바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너희 정도 성적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야. 너희보다 성적도 낮은 애도 다 이해하는 내용들이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막 아씨 모르겠다 하면 진짜 계속 모르게 되니까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확률에서는 표본 공간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선택, 그리고 분모에서 다르게 봤으면 이 ns분의 na로 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na는 이 s의 일부분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르게 보면 여기도 좀 다르게 보고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거 너네가 좀 조심을 해야 돼. 많이들 틀리거든 그거를. 가운데 이해되니? 다행. 이거는 쓰지 마시고요. 네, 다 겹치는 내용이라 눈으로 봤으면 설명 들었으면 됐고, 유형 6번 그냥 같이 할까? 자, 597 같이 한번 그럼 풀어볼까요? 시간 대신 짧게 줄게요. 597 시간 3분 줄게요. 너무 길게 주는 건가? 3분 줄게요. 짧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푼 사람 손? 좀 있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실수하기 딱 좋아. 이게 너네가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풀이를 한번 보여줄게. 잘못된 풀이를 만나면은 합이 같다고 그럼 합을 정하고 and 확률을 구하자를 한다면 합이 가능한 합을 생각해보면 나올 수 있는 결과 합이 1, 2 뽑았을 때 합이 3이죠. 합이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합을 따로따로 합으로 케이스를 나눠. 합이 3일 때, 4로 똑같을 때, 5로 똑같을 때, 6으로 똑같을 때, 7로 똑같을 때 합이 3으로 똑같아지면 3일 확률 5분의 1이죠. 5분의 1 B도 3이 나와야 되니까 5분의 1 이렇게 4로 똑같은 확률?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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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럼 25분의 5가 나오네요. 그래서 5분의 1 이렇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고요. 답이 없죠. 자, 얘가 잘못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건 지금 A가 두 개를 뽑을 때 나오는 결과를 내가 표공간으로 설정하고 원소를 나타낸 거거든. 모든 경우의 수를 본 거야. 자, 여기서 지금 3을 하나를 원소로 가진 집합, 이걸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얘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요. 왜냐면 3이 되려면 몇몇 뽑았을 때만 3이 될 수가 있는데 1, 2 뽑았을 때만 되지만 5는 어떻게 뽑아도 되고 1, 4도 되고 뭐도 되고 2, 3 얘가 몇 배 더 많이 일어날까? 2배 더 많이 일어날까? 따라서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A가 두 개를 뽑았을 때를 본다면 표본간을 이렇게 설정을 했었어야 돼. 자, 그럼 여기가 3이 아니라요 1, 2 1, 3 그 다음 1, 2 하면 3이죠. 1, 3 하면 4죠. 5가 되는 경우가 이제 1, 4, 2, 3 그 다음이 2, 3, 2, 4 그 다음에 3, 4 42에서 6가지인 거 확인했죠? 네, 6가지 다 맞고. 자, 그래서 이게 합이 위에 살짝 써놓을게요.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달랐어야 됐냐면 합이 3에 대한 확률 5분의 5도 틀렸어. 표본과 원소 몇 개로 해석했어야 돼? 몇 개예요? 6개, 6분의 1가 됐었어야 되는데 첫 번째 6분의 1가 됐었어야 되고요. 합이, 이건 A가 합이 3일 확률, A 뽑은 2개가, B 뽑은 2개가. 자, 그 다음에 합이 4로 같은 확률 하면 4로 같은 확률 그러면 똑같네요. 6분의 1, 6분의 1 똑같은 거 맞고요. 근데 5로 같은 확률이 좀 달라지는 거죠. 6개 원수 중에 합이 5가 되는 원소가 몇 개? 2개니까 여기 6분의 몇이 됐어야 돼요, 여기는? 2가 됐어야 돼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6 되는 거, 7 되는 건 마찬가지로 6분의 1이죠. 6분의 1, 6분의 1, 이때 이렇게 되니까요. 25분의 1가 아니라 36분의 1가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1, 2, 3, 4에다가 4, 8 이렇게 돼서 약분하면 4로 약분하시면 9분의 2 해서 답은 2번 11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 표본공간 설정을 너네가 정확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본공간 설정할 것이냐, 이렇게 표본공간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게 너네가 조건 확률이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논술형이 내가 선생님이면 이렇게 풀이 썼다? 바로 틀린 거야. 왜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에요?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고요. 이거는 조건 확률의 정의에 유도가 되기 때문에 조건 확률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 썼다? 바로 감점.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A가 고르는 거니까 4C2 곱하기 4C2분의 이렇게 됐었어야 돼. 한 번에 봐야 돼. 몇 분의 몇 곱하기 몇 분의 몇, 이거 확률의 곱셈 정리니까 조건 방향 안 들어가는 그 논술형 이거 쓰면 안 돼. 그러면 이거 분해하고 A가 3이 되니까요. A가 1, 2를 뽑고 나서 한 가지 곱하기 B가 1, 2를 뽑고 이렇게 쓰면 돼요.
결과는 똑같죠? 6분의 1, 6분의 1. 근데 풀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썼다? 바로 틀린 거야. 이 확률의 곱셈 정리,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쓴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자, 못 푼 친구들은 뭐 오답 해보시고요. 자, 이거 표본 공간 설정하는 것만 한번 써볼까요? 푼 친구들도 요것만 위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자. 이 표본 공간이 집합이라는 거, 사건들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익숙해야 돼. 자주 그리다 보면 좀 익숙해지거든요. 당연한 소리로 들려야 되고요. 몇 번 쓰다 따라 쓰고 지겹도록 듣다 보면 당연해질 거예요. 그 전에 당연해지면 참 좋겠고. 한 문제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이거 그림만 딱 그려보고 오답 해보시고요. 자, 여기는 그냥 다 경우의 수 문제라 10원은 내가 안 봐줘도 될 것 같고, 좀 경우의 수랑 다르게 좀 특별한 뭔가 조심해야 될 만한 게 있는 것만 볼게. 자, 이것도 네. 605번 말로만 할게요. 이거는 이제 눈으로만 다. 자, 강면에 111, 223 주사위예요. 윗면에 적힌 수를 읽기로 하니까 주사위 던져 나온 걸 읽는데 세 번 던질 때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수의 합이 4이고 세 번째 나온 수가 홀수 1,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 경우의 수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몇 분의 몇 곱하기 하면 안 돼. 그거는 확률을 곱셈 정리니까 조건 확률 내용이에요. 일단은 그거는 조건 확률 단원에서 하고, 지금은 그냥 우리가 수학적 확률의 정의로 최대한 풀어보자. 나중에는 아무렇게나 다 푸세요. 자, 이건 눈으로만 봐봐. 여기다 예시로 그 개념 프린트 넣어놓은 그 세팅인데, 자, 일단은요 ns분의 n을 쓸 거기 때문에 내가 전체 경우의 수를 주사위 하나 던져서 나온 결과가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된다 이렇게 놓으면 한 번 던졌을 때 셋 중 하나, 두 번 던졌을 때 셋 중 하나, 세 번 던졌을 때 셋 중 하나니까 표본간 S가 이제 첫 번째 S1, S2 주사위 세 번 던졌을 때는 이제 111, 112, 113 이렇게 뭐 땡땡땡 해가지고 9가지? 원소 9개가 나올 거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겠지? 뭐가 안 돼요? 라고 하면 얘 지금 여기서 틀린 거야. S1부터 틀렸어요. 왜냐면 1이 몇 개나 써있어? 3개 쓰니까 2는 몇 개예요? 2개니까 이 근원 사건이랑 이 근원 사건이랑 이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확률을 쓸 수가 없는 그런 근원 사건, 표본 공간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던졌을 때의 결과를 1, 2, 3이 아니라 1A, 1B, 1C, 2A, 2B 3 하나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S2 이거를 3번 반복했을 때의 결과를 S2라고 한다면, 그러면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결과, 세 번째 결과 순서상을 만든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6개. 여기 몇 개? 6개. 여기 몇 개? 6개. 그래서 여기는 6의 3승 216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었어야 돼. 그래서 6의 3승분의 1가 돼야 되는 거야. 주사 3개 던지니까 당연히 6의 3승? 아니야. 이런 이유 때문에 6의 3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6의 3승 분해로 갈 거기 때문에 6의 3승으로 간다? 6의 3승이란 건 얘네들을 전부 다르게 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까이 봐야 되나 다르게 봐야 되나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르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표본관 설정을 했기 때문에 6의 3승 쓰는 순간 표본관을 우리가 설정을 할 때 1, 2들을 모두 다른 1, 2로 보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자, 세 번 던질 때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고 홀수라고 해서 수용도로 지금 이게 경우의 수를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1에 쓸게요.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 3번 주사위 수용도 구조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얘 1번 같은 경우는요 합이 4라 그랬으니까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고 여기 1, 3, 2, 2, 3,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홀수니까 1, 3, 1, 3, 1, 3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겠죠? 왜냐면 지금 1끼리는 전부 어떤 1로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다른 1로 보니까 실제 수용도는 1이 아니야. 1A, 1B, 1C 3개가 되고요.
3은 하나야. 여기도 1A, 1B, 1C 이렇게 됐었어야 돼.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내가 써줘야 되고요. 감안해서 그냥 안 쓸게요. 1이라는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3이라는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 1이라는 경우 몇 가지? 이렇게 하면 실제 수용도 이렇게 되는 거야. 1A, 1B, 1C, 3, 3, 3 1A, 1B, 1C, 3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얘만 지금 이해한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 3개 나왔죠? 3개? 근데 수용도 구조가 얘나 똑같으니까 3에서 3이 싸움 이렇게 9가 나온 거죠? 우리 경우의 수에서 이걸 없지? 그게 쓴 거고.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이 해보면 얘가 3가지 되니까 3 곱하기 1 곱하기 경우의 수를 지금 세고 있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온 이게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나머지 땡땡땡 해서 더해서 저기다가 써주면 돼요. 네,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면 수학적 관계의 정의를 쓴 거야. 자, 근데 만약에 곱셈 정리를 쓴다면 몇 분의 몇, 6분의 몇 곱하기 6분의 몇 곱하기 6분의 몇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는 곱셈 정리, 조건 방류를 배우고 나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정확히 얘는 독립과 종속을 배워야 쓸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일단 지금 너네 풀 때는 네, 수학적 관계를 정의로 쓴 연습하시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6번의 확률 문제들 좀 보고 마무리를 합시다.